최근에 종영했던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서 나오는 장면 중 효과를 따로 구현해 봤는데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주고받을 때 화면 한쪽으로 대화창이 뜨면서 타자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효과는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레임 애니메이션과 클래식 트윈을 적절히 접목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 프레임마다 동작이나 그림을 조금씩 바꿔줌으로써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TV나 영화로 보는 2D 애니메이션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프레임마다 그림을 그리든 2프레임 또는 3프레임 간격으로 그리든지 타이밍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노동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트에서 그림 실력이 없어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타이핑 효과인데요. 먼저 스테이지에 원하는 텍스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50프레임 정도까지 프레임을 추가할게요. 그런 다음 프레임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보면 컨버트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옵션을 보시면 매 프레임마다 키프레임을 줄 것인지 아니면 2프레임 간격으로 또는 3프레임 간격으로 줄 것인지 나오죠. 저는 4프레임 간격으로 키프레임을 주도록 클릭할게요. 타이밍이 빠르거나 느리다 싶으면 프레임을 늘리거나 삭제하면 되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 다음 키프레임마다 텍스트가 읽히게끔 각 프레임에 필요한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는 삭제합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은 무만 남겨놓고 삭제, 그 다음 키프레임은 구독까지만 남겨놓고 삭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삭제해 나가면서 기존 텍스트를 완성합니다. 키프레임을 이동해 가면서 확인하고 재생해 볼게요. 타자치는 효과처럼 보이나요? 간단하고 쉽죠? 물론 마스크 기능으로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뭔가 빠진 듯 밋밋하죠. 본래 텍스트를 입력할 때 커서가 먼저 깜빡이잖아요. 커서의 움직임을 추가하면 좀 더 실감 나겠죠. 텍스트 레이어는 잠시 잠겨두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커서라고 입력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툴로 커서 모양을 입력할게요.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면 그룹처럼 테두리가 있죠. 면으로 바꾸려면 포토샵에서 레스터와 하는 것처럼 브레이크 어파트로 깨뜨려야 하고, 만약에 이 상태로 저장했다가 다른 컴퓨터 어도비 애니메이트에서 이 작업창을 연다면 해당 폰트가 없을 시에는 시스템 폰트나 비슷한 폰트로 변환될 거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심볼로 변환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F8을 누르든지 메뉴에 Modify, Convert to Symbol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종류에는 무비 클립, 버튼, 그래픽 심볼이 있네요. 그래픽 심볼로 설정할게요. 애니메이션 작업에서는 그래픽 심볼만 쓰는데요. 그 이유는 아웃풋을 뽑을 때 시퀀스 이미지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무비 클립과 버튼은 따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커서를 그래픽 심볼로 만들었다면 잠시 심볼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할게요. 클래식과 모션 트위닝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가 심볼일 때만 가능하고, 또한 심볼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레이어와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커서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창으로 들어가 보면 씬에서 커서 편집창으로 한 단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 보이시죠? 여기서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다시 심볼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브러리 창을 열어보면 커서는 그래픽 심볼이 되어 있고, 스테이지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가져와서 재사용 가능하며 전체 파일 용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블 클릭해서 커서 편집창으로 들어갑니다. 타임라인에서 6프레임까지 프레임을 추가하고 4프레임은 공백 프레임으로 두겠습니다. F7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블랭크 키프레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씬으로 들어와서 재생해 보면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타이핑하는 것처럼 완성해 볼까요? 먼저 커서는 구 텍스트 앞쪽으로 위치시키고
커서가 깜빡이는 게 먼저 보여야 하니까 인터벌을 주려면 텍스트 레이어에 있는 프레임을 전체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면 되겠죠. 20프레임 뒤쪽으로 Shift 할게요. 커서 레이어에도 텍스트 레이어 키프레임에 맞춰 같은 위치에 키프레임을 주고 커서는 단어 뒤쪽으로 위치시켜야 하니까 키프레임마다 위치를 변경하여 옮겨줍니다. 공프레임 때문에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될 때는 편집창에 들어가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옮기시면 편해요. 완성한 후에 삭제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때에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조정하시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서를 이동시켜가며 완성합니다. 재생해 볼게요. 이제 배경으로 메시지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제일 아래로 둡니다. 사각형 툴로 텍스트 전체 길이에 맞게 드래그하고 방향키를 조절해 가면서 코너 라운드를 줍니다. 파트 2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라인과 컬러, 디자인을 꾸미고 완성합니다. 여기까지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타자치는 효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유튜버 자막 애니메이션은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영상에 접목시켜 채팅하는 것처럼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업을 심볼에 담아 버리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모든 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카피 프레임즈 합니다. 조금 전에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심볼로 변환했다면 지금은 심볼을 크리에이트로 메뉴에 인서트 뉴 심볼이며 단축키 컨트롤 F8입니다. 많이 사용하니 꼭 알아두세요. 이름을 넣고 그래픽 심볼을 설정한 후에 OK 하시면 바로 심볼 편집 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패스트 프레임즈 하시면 작업했던 모든 것이 복사가 됩니다. 이제 씬으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했던 모든 프레임을 삭제해버리고 방금 만들었던 그래픽 심볼을 라이브러리 창에서 가져다 스테이지 위에 둡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여기서 그래픽 심볼은 단일 프레임으로 자기가 내포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편집창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프레임 수만큼을 씬에서도 프레임을 추가해서 늘려주셔야 합니다. 재생해보면 똑같이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죠. 이제는 심볼이라는 상자에 담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위치를 이동시켜도 애니메이션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그래픽 심볼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속성창에 보시면 루핑에 3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되프리에서 재생, 한 번만 재생, 단일 프레임으로 지정하는 것, 이 옵션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작업이 수월해지거나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싱글 프레임으로 1프레임만 지정하면 전혀 움직임이 없죠. 한 번만 재생은 프레임이 아무리 길어도 한 번만 재생하고 멈춥니다. 그 다음은 루프 재생. 프레임 피커는 더블 클릭 없이 편집창을 프리뷰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제 추가로 한두 개 정도 말풍선을 디자인한 다음 그래픽 심볼로 만들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의 레이어에 심볼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다면 전부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디스트리뷰트 레이어를 클릭하여 각각 레이어에 분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말풍선과 타이핑 창에 첫 번째 키프레임은 속성창 컬러 이펙트에서 알파 값을 0으로 두고 그 다음 키프레임은 100으로 두고 클래식 트위닝을 주면 채팅창이 나타난 장면이 완성되죠. 그런 다음 약간의 인터벌을 주고 상대방의 말풍선이 움직이면서 답변이 나타나는 시점이 교차가 되도록 타이밍을 맞출게요. 그동안에는 타이핑 심볼에 단일 프레임 1로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벌을 주고 이제는 한 번만 재생되도록
키프레임을 주고 옵션을 바꾸어 줍니다. 덧붙여 타이핑이 끝나는 시점에는 새로운 말풍선이 생겨나야 하잖아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말풍선을 복제하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창을 엽니다. 같은 색의 말풍선을 찾아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듀플리케이트로 복제를 할게요. 만약에 복제를 안하고 편집을 할 경우에는 원본이 바뀌는 불상사가 생기니 조심하시고요. 복제가 된 심볼을 클릭하고 라이브러리 모니터 창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심볼 편집 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풍선을 편집하고 텍스트도 바꾸어 줄게요. 다시 씬으로 돌아와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타이핑이 끝나는 시점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창을 열어서 방금 복제한 심볼을 스테이지 위에 가져다 두고 위치를 조정할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말풍선이 밀려 올라가고 다시 생기게끔 클래식 트윈을 차례로 주면서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커서는 계속해서 깜빡여야 하니까 먼저 타이핑 심볼에 키프레임을 주고 싱글 프레임으로 고정하고 프레임 피크에서 공백 프레임을 찾아 지정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커서 심볼을 가져다 위치시키고 사이즈도 조정한 후에 옵션은 루프 상태로 두면 계속해서 깜빡이겠죠. 재생해 볼까요? 좋네요. 말풍선이 추가되어 생겨나는 것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저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영상에 붙여 합성하기 위해서는 메뉴에 익스포트 무비를 클릭하셔서 폴더를 만드시고 png 시퀀스 이미지로 순차적으로 저장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클립 영상을 애니메이트에 불러와 타임라인에서 타이밍 싱크를 맞춘 후에 시퀀스 이미지로 보내는데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장된 시퀀스 이미지는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프로에서 임포트하여 합성과 편집을 거친 후에 렌더링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작업은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게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한다면서? 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